안녕하십니까, 왕성환입니다. 지난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2기 서울시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특히나 진보 성향의 첫 교육감으로 그래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는데요.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의 곽노현 교육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덧 취임이 이제 그 100일을 넘어섰는데요. 네. 많이 정신 없으시죠? 정말 그러네요. 예. 먼저 그동안 어떤 일에 주력을 하셨고 또 현재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서울 교육이 항공모함 같아서 예. 우선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네. 또 서울 교육에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역량이 투입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관리자 그리고 학부모를 훨씬 넘는 분들이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서울교육의 내부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이 지향할 바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간 일정이 빡빡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사람 혼을 뺐을 수도 있는 네.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깨어 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항공모함 같이 큰 배를 한 번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빠른 속도에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교육 혁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탄탄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일정을 짜고 또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혼자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항공모함에 이제 표현을 하셨죠. 네. 서울시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배의 선장으로 가셨는데 네. 그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방향을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겠죠? 그럼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방향은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시길래 그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결심하신 겁니까? 예. 우선 모든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에 반합니다. 이 국제학업 성취도 조사, 이른바 피사라는 거죠. 이 피사 결과에서 우리가 핀란드에 이어서 2등입니다. 네. 미국은 24, 5등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국제 비교 학업 성취도가 세계 2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탄탄한 미래를 예약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 피사 2등이라는 정말 은자탑이죠. 이 뒤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희생, 또 선생님들의 희생, 또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겠죠. 그러나 이것으로는 지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막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사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학업 흥미도, 과학 및 수학에 대한 흥미도에서는 거의 OECD의 최하위권이거든요. 네. 이것은 핀란드 같은 나라가 흥미도도 1등이고 성취도도 1등인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죠. 그래서 전에는 흥미 없이 억지로 또 막 그 물량을 퍼붓고 시간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만든 결과거든요. 네. 그런데 흥은 없다는 거예요. 다 불행합니다. 보십시오.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선생님들이 행복합니까? 학부모께서 행복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 흥이 나고 선생님이 보람을 거두고 부모님들이 부담이 가벼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육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사실 새로운 분이 새 자리에 오게 되면
그래서 걷는 기대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생기는 우려도 있다는 거 네. 잘 아시라고 네. 생각하고 네.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라고 해서 많은 언론들이 사실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 교육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 차이가 전무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너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불행한 교육 체계로는 최고에 도달했고 이제 유턴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일 겁니다. 교육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은 사실 사회 안정의 토대 또는 사회 발전의 토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사회에서 첫 출발의 평등,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공교육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공교육의 모습에 대해서조차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후에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공교육에 관한 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보 보수를 가로지르는 공통 분모가 90% 이상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 부분을 말씀하셨나요? 네. 그 우려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려가 사실 저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푸는 매우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방법론으로 접근할 경우에 우선 접점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과도하게 우려하실 염려는 없으실 것이다. 지금까지 100일도 그 점을 네. 충분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의 우려를 또 여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그것은 그 교육감님께서 그 당선되시기 전에 경력을 보면 법학자로서 소위 그 정의에 대한 연구를 쭉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교육감으로서 챙겨야 될 그 현장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업무가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인데요.